원자력 문제가 이 관련된 업무가 국가 고유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장에게 전혀 권한이 없고 원자력 관에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체력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 지역은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중저준위 방폐물 보관용보다도 전국의 유입니다. 저는 발전소 지역에 이상의 많은 양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원자력 관련 법을 보면 이와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그러니까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그 시장의 책무 전혀 없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반면에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 시에는 주민을 소개시키고 긴급 의료를 해야 되는 책무는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발전소 주변 지역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차등을 갖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파이로 프로세싱이나 방패물 이송 계획 자체가 안전성이 검증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조사 후 연료 시험시설 같은 것은 어떤 지역 전문가가 포함된 안전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년도에 우리 시가 유성부와 함께 5개의 기관과 전체 6개 기관입니다.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서 옮길 수 있는 그런 안전회담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식품안전, 환경안전 책임지고 있습니다만 해당 법이 없다 보니까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장비나 인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갖고 있는 최소 장비를 활용해서 토양, 수질, 하천에 대한 간식이라도 방사능 물질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원자력 안전 문제는 이 지역에서만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중앙 의제화시킴으로써 국회 차원에서도 문제가 활발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5개 정리하는 말씀 오시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좋은 대안이 구체되는 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저준위 방패물이 보관이 되는 것 외에도 이번에 유성부 청장님께서 지난번에 언론에 발표했듯이 고준위 방패물까지 유입이 돼서 우리 지역에 이게 있다는 것은 우리 주민 여러분들한테 안전 대전에 대한 이미지를 좀 약화시키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1년 3월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문제가 생겼을 당시에도 그 지역 주민 여러분들을 소개시키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넓게는 20km, 작게는 10km 환경인데 지금 원자력 연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 동구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역이 10km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것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때야 안전성을 갖추고 보관을 철저히 하고 있을 테지만 문제가 생겼을 당시에는 대전 전역이 또 인근의 세종시까지도 이러한 원자력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우리 권순택 시장님과 5개국 청장들이 합동으로 중앙정부의 이 방패물 저장 관계라든지 경주의 방패장으로의 이송 계획의 정확한 실시라든지 실행 계획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하나로 원자력에서 발생되는 중저준위 방패물 외에 외부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대전 지역의 반입 여부를 확인하고 체크해야 될 그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주나 지금 보리 원자력에서 한 49,700g 정도를 보관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 지역은 한 29,000 정도로 해서 2위 정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나 보리 원자력 그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까지 공연년도부터 11년간의 지원된 금액이 벌써 한 3,50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 지역에 그 많은 방패량이 있음에도 단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사무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아야 되고 또 저희들이 그걸로 인해서 대처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대처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오늘 논의하고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성명서를 발표를 하든 또 대책을 당부를 요청을 하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마련된 일이지만 우리 권 시장님께서 방패장에 대한 원자력에 관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도 일정을 변경해서 이렇게 왔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민한 정의 함께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대처해야 되는 그런 차원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충격에 의해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요. 먼저 우리 대전 시민들께 이런 문제가 좀 정확하게 좀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 대전 시민들께 사과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좀 정확하게 대전 시민들에게 알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의 어떤 대책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사님. 일단은 이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원자력과 관련한 모든 그 정보들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 또 일반 시민들은 더군다나 원자력의 현재 실태 또 뭐 안전의 문제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지금 그 현재까지 나온 것을 보면 거의 뭐 사실 방패창 수준의 지금 원자력 그 위험 물질들이 우리 지금 대전에 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뭐 정부에서는 뭐 이런저런 뭐 이것은 연구용이다, 이것은 임시 보관하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위험한 원자력 관련 이런 그 폐기물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뭐 전혀 어떤 정부로부터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 수준 이상으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늘 말씀 뭐 다 우리가 하고 듣는 얘기입니다만 이 원자력이 안전하다는 것은 뭐 99% 안전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일에 일본에서 같이 어떤 그 지진이나 예기치 않은 어떤 천재 지변에 의해서 사고가 1%의 그 사고가 났을 때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말입니다. 우리 대전 시민들 안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혀 준비도 돼 있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속수무책으로 153만 시민 모두의 안전에 위험이 다가올 수 있는 이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것이 물론 산발적으로 몇 번 정도 건의도 하고 뭐 개선도 촉구하고 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이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마다 공개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번 차제에 이거 뭐 이렇게 우리 그 행정에서 뭐 시장님이야 우게 구청장들만 나서서 이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지역 전체가 뭐 정치권을 포함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총 나서서 153만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우리가 총 나서서 이번에 뭔가 확실하게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또 우리가 투쟁의 강도를 좀 높여서 이번에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좀 밝게 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줄 우리가 의무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자리를 만들어 주셨고 종합대책 관련 뭐 건의서도 지금 뭐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좀 더 좀 강도를 좀 더해서 좀 강하게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에 관한 사고로 인한 문제가 된다면 이거는 유성구가 아닌 대전시 그리고 충청권 전반에 걸친 문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의 가능성이 설사 그것이 가능성으로 끝날 수 있기를 물론 당연히 그러기 바라겠지만 그것이 발생했을 때 오는 안전에 대한 위협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중저진입 폐기물에 관한 문제들은 상당 부분 공개가 되고 이에 관한 요구들이 있었습니다만 정부의 미온적인 자세 그리고 우리 또한 시민사회나 우리 지역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폐기물 사용 후 핵연료봉 1699개 3,003톤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 그동안 21차례에 걸쳐서
바로 우리 원자력 연구원으로 반입되었다는 사실이고 최근 10년 사이에도 2000년 이후만 해도 10차례에 걸쳐서 반입되었습니다. 만에 지금 이 1699개의 폐 연료 사용한 연료봉이 오늘 당장 우리 대전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도 또다시 구호로 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불법 무단으로 반입된 폐연료봉이 즉각 반출될 때까지, 그리고 중저준위의 그런 폐기물도 장기적으로 국가가 이전 대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때까지 분명한 의지를 갖고 우리 노력해 나가고 관철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대전시 그리고 5개구 그리고 시민 사이에 정치권이 대책위원회를 꾸려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관철할 수 있도록 하는 결연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줘야 될 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러한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북한산 이 시설의 경우에 보안과 또 교역자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 지역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사용후 핵 연료 보관 사항입니다. 현재 경수료 발행량은 고리, 울진 4개 다트에서 1699봉 3.3톤이 발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연구 자체 발생량이 0.4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직 검증이 안 된 바이오프리스 해칭 연구가 내년부터 시작된다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전국에 2번째 많이 보관되는 중저준위 방패물이 조속한 이전입니다. 이가 3가지 사항이 중요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시에서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했느냐에 대해서 알려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시 보관 중인 중저준위 방패물 경유 처분자 이송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 684드럼 이송되어 있고 금년도에 상반기에 784드럼 이송됐습니다. 저희들이 중전 이송 촉구를 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원자력 시설 주변 지역 주민 보호 및 방사능 방제 체계 강화입니다. 방사 계획을 0.8km에서 1.5km로 확대했습니다. 당초에는 원자력 연구 시설 내에만 한정되어 있던 것을 확대해서 신성, 두둑, 간평까지 확대했습니다. 두 번째, 주민보호 대책입니다. 매년 방사능 방제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호소도 4개에서 19개소로 확대했습니다. 갑상선 보호 의약품도 10만 점 확보했고요. 주민 소개 훈련을 유성구에서 매년 실시하고 15개관이 참여한 합동 훈련은 2년에 한 번씩 실시합니다. 방사능 감시 체계는 환경 방사능 측정 조사를 7개 항목 26개 지점에 지하수 토양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시 포스트 6개 지점에서 환경 방사선 관제 시스템을 운영해서 15분 간격으로 방사선 현황을 표출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 안전관리와 전해원 실험 등 주민설명회 개최는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해서 8월부터 현재까지 한 4회 정도 실시하고 있고요. 제3자 전문가의 안전 검증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 안전 우리 대전 지역에는 원자력 기관이 다 아시는 것처럼 5개가 있어요. 원자력 연구소는 1958년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국공립연구소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원자력 안전기술원은 그동안의 원자력 연구소 내에 안전센터로 존재하다가 1990년에 원자력 안전기술원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건 뭐냐면은 원자력의 규제 조직입니다. 규제라는 말은 민간의 행위에 정부가 개입하는 행위를 규제라고 일단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 통제 기술은 몇 년 전에 원자력의 어떤 보안 문제, 시큐리티 문제를 다루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보안위원회입니다. 영어로 NSSC죠. 기타 해결료 주식회사 한수원 중앙연구소 또 그 옆에 방패물을 하는 환경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유독 우리 대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한화로를 가동하고 나서 발생되는 방사성 폐기물, 그거야 우리가 일정 부분 감내를 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왜 발전소에서 이쪽으로 대전 지역으로 반입을 하느냐, 그 문제죠. 그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소위 파이로 프로세싱이라고 해가지고 사용하고 남은 해결료를 어떻게 재활용할 거냐, 이 문제를 연구하는 거죠. 세계적으로 검증된 사례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미 공동연구를 통해서 하는데 유독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야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어떤 이득이 있느냐, 우선 부피를 대폭 줄여서 보관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문제, 또 하나는 거기서 자원을 추출해서 차후에 다른 형태의 원자로를 가동시키는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원자력 재난이라는 게 아까 누구 여기 부총장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후쿠시마 재난이라는 게 결국 따지고 보면 지진 해일이 원인이 됐지만 한마디로 휴먼 에러입니다. 인간이 실수를 하는 겁니다. TMI도 마찬가지, 체르노빌도 마찬가지. 그랬을 때 우리 지자체하고 대전시하고 구청하고 원자력 사업자인 원자력 연구소하고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서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자체의 역할은 그럼 뭐냐? 법률상에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없지만 주민보호의 궁극적인 책임은 우리 지자체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몇 가지 좀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 있지 않느냐. 우선 원자력 안전기술원 내에 방재센터라고 있어요. 이건 타 지역에서는 지역사무소라고 하는데 우리 대전은 지역사무소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여기는 방재센터고 영광월성 울진 고리 여기는 지역사무소고, 왜 이런가? 이게 안전위원회 행정미스라고 저는 보는데 대전 지역사무소가 아닌 방재센터로 놓고 한빛, 즉 영광지역사무소 산하기관으로 돼 있어요. 이거부터 우선 안전위원회 조직체계 정비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 할 일이 뭐냐? 이런 걸 지금 말씀드린 것 이외에 어떤 아까 일부 말씀이 나왔는데 1.5km가 EPZ라고 이머전시 플래닝 존 비상계획 구역인데 이게 그동안에 원자력 연구소는 800m에서 1.5km로 바꿨어요. 또 발전소 지역은 통상 20 내지 30km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동부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전역까지 10km다. 당연히 발전소 지역이라면 EPZ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대전시 전체가 해당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대전시청이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요. 방재센터하고 즉 지역사무소하고 시청, 구청하고의 교류가 필요한데 그 교류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역사무소에 시청이나 구청 소속 공무원이 한 분 정도는 파견을 나가서 그쪽에서 나오는 여러 정보를 공유함으로 해서 대전 시민에게 그를 공지함으로 하면
좀 더 효과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그 예산 문제인데 아까 우리 총장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만 지금 지원을 합니다. 대전도 원자력 시설이 그에 못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국회를 통해서 어떤 법 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를 받아서 아마 그것이 이제 외부에 공개되다 보니까 우리 대전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우리 송인진 특보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안전위원회 예우 직원을 파견을 하든 또 정치권의 연계를 갖게 해서 그쪽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자료들을 우리 지자체가 공유할 수 있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법령상으로 저희들이 국가에 대해서 요구를 못하고 그럴 뿐이지 다른 방법을 통하면 강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지금 이제 송인진 특보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의성구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하나로 원자로에서 발생되고 있는 중저준위 방패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이 보관하고 경주 방패장으로 옮기는 그런 시스템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된 고준위 방패물이 지금 대전으로 이륙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이후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지금 들어와 있는 고준위 방패물에 대해서 언제까지 저걸 반출할 것인지 하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우리 대전 지방자치단체뿐만이 아니고 민관 등이 합동을 해서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함께 노력을 하면 정보를 공유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지역에 지원되지 않은 타 지역의 원자로가 4군데의 발전소가 있는데 한빛, 보리, 월성, 한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보리가 가장 크다고 해서 그쪽 지역에만 벌써 한 3,400억, 500억에 대한 지원을 했는데 우리는 그에 거의 맞먹는 수준의 방편이 보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번 기회에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확보될 수 있는 차원의 법령 개정이라든지 권위수 발송이라든지 이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용호 핵연료 무단 반입에 관한 것들은 명백히 좀 따로 구분해서 문제를 삼고 대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호 핵연료공에 대해서는 정부의 즉각적인 입장과 대책을 세워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이 아까 우리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 파이로 프로세싱과 연계된 문제라 하는데 뭐 제가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만 이미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 프랑스 이런 원자력 선진 기술 국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일부는 포기하거나 폐기하고 유보적인 상태인데 그것을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이 대전 한복판에서 한다는 것이 과연 적합한 어떤 정책 결정인가에 대해서 심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까지 함께 문제를 삼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이송객이 있고 현재까지가 1,400km죠? 이송은 됐습니다. 단기간으로 됩니다. 그에 대한 시스템 어느 정도 마련했다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것이 파일럿 프로세싱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건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죠. 협정에 의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안전 검증이 안 돼 있다, 어떤 위험이 있느냐 하는 그런 검증이 안 돼 있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뭐 정확히 판단해야 되는데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선생님은 그것이 연구용이 아니라 보관 장소로 거의 지금 활용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아까 말씀드린 중전이 이 방패물도 지금 이런 속도라고 하면 앞으로 계획상 35년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동안 계속 그런 위험한 것도 우리가 떠안고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저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
우리가 자꾸 무슨 뭐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하고 하는데 정부에서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건의하면 뭐합니까? 이행이 안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까 우리 송인진 특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법을 국회의원들이 좀 여야를 떠나서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으로 머물고 있는 동안은 그에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양, 위험 정도에 맞게 현재 발전소 지원에 관한 그 법률에 의해서 기후변적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받고 있는 것 같이 똑같이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에 그냥 무슨 뭐 요구나 하고 건의사항 이렇게 올려봐야 중앙정부에서는 거기에서 콧방귀도 아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 이 정치권과 우리가 영향을 결집해서 그 법을 뭐 개정하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액션이 직접 들어가야 된다. 또 이번 건의사항에도 강도를 좀 높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할 소속 국회의원도 많이 있고 한데 일단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낱낱이 이런 것을 시민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민이 알고 또 정부에서는 사실 공식적인 사고가 필요하고요. 이런 것을 앞으로의 향후 대책을 그냥 뭐 성명서하는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정치권이 나서서 하지 않으면 이건 뭐 해결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동안에도 사실은 국회의원들 많이 계셨지만 이제서 이게 밝혀졌다는 것도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정치권에서 뭐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예산이다 뭐다 이런 것보다도 이런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뭐 시장 저희들 이렇게 회의 끝나고 또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뭐 회의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회의를 다시 거쳐서 이런 것을 우리 대전 시민들이 좀 안전하다는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것을 대전시에서 좀 종합적으로 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라는 건 일종의 어떤 절차라고 할까요? 그런 뜻이고 이게 이제 그동안에 발전소에서 나오는 각종 폐기물은 습식 저장을 했어요. 물로써 일단 온도를 낮추고 물속에서 보관하는 거죠. 이게 습식 저장인데 파이로 프로세싱을 통하면은 습식 저장이 아닌 건식, 마른 드라이로 된 상태에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럼 왜 하려고 하느냐? 이걸 운영자 측면에서 보면, 즉 한수원이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우선 양이 대폭 줄어들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동안에 방패장 부지나 뭐 발전소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뭐 10년 정도 지나면 발전소 내에 이 폐기물이 쌓여가지고 발전소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 수 없다. 이런 상황까지 지금 몰려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부피를 줄일 거냐. 이 문제. 또 하나는 그 타고 남은 핵 연료봉에서 나오는 각종 자원을 재활용하는 거죠. 그 자원을 그럼 어디에 쓰느냐? 그 자원을 우선 재활용한다는 말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게 미국이 지금 같이 한다는 말은 핵 확산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는 미국하고 지금 공동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원 재활용해서 특정 물질을 뽑아내가지고 이를 다시 원자력 발전소에 돌릴 수 있다. 그게 흔히 말하는 뭐 소듐 냉각료다 뭐 하는 뭐 그런 뜻이죠. 제가 아는 바는 대략 그런 정도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건 이제 저희 대전에 있는 방패물은 거의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주에 고준위 방패물 저장소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이게 로드맵은 나와 있어요. 지금 이제 고준위 방패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가 경주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전은 더더욱 시설이 안 돼 있는데 대전에 왜 갖다 놓은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지금 발전소에다가 저장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유성 청장이 말한 1699개의 핵 연료봉
이게 지금 경주 방패장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고준위를 저장할 시설이 없다. 근데 우리 대전은 연구원입니다. 저 하나로가. 근데 거기다가 지금 갖다 놨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빨리 이걸 뭐 경주 방패장을 우리도 빨리 처분을 해줘야 되는 것이 오늘 중점인 얘기 아니냐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동주식 아니면 번째로는 이 사업을 계속하려면 현재 1699개 사용 후 연료봉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계속 연구를 하려면 이것이 핵심적인 거라고 저는 보고 두 번 그 다음에 그러면 그 파이로 프로세싱 과정의 안전성의 문제.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 사용 후 연료봉에 반입된 이후에 반출 계획이나 이런 계획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유성이 꾸준히 그 폐기물 보관소로 그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좀 보거든요. 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입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은 정부 차원에서 로드맵은 나와 있지만 아직 어디에다 어떻게 하겠다는 본격적인 논의는 현재로서는 진행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허 청장님 말씀하시는 건 제가 아는 범위는 그래요. 발전소의 이 해결료 다발이 그걸 펠펫이라고 하는데 펠펫이 이게 기술이 진보되고 우리가 해결료를 해외에 수출하듯이 조금씩 변해가요. 그 변화된 것을 반입을 하다 보니까 아마 1699라는 그 숫자까지 이르렀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 시청이나 구청에서의 입장은 지나간 건 그렇고 지금 최신형 펠펫을 가지고 와서 그것만 가지고 연구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 한번 건의를 해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원자력연구원에서 그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 공개를 지금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정보 공개를 내용을 보고 그때 가서 대응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마어마한 그 거리를 제가 알기로는 발전소 내에서도 이동에 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많은 양을 20차례가 넘는 동안에 걸쳐서 어느 지역을 거쳐서 어떤 수단으로 여기까지 이송했는지 이 과정의 안전성이 정말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도 사실은 모르는 거고 두 번째로 그렇게 그게 위험한 물질이고 또 중요한 앞으로의 숙제를 한다면 그 연구 기반 시설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도 발생하는 현지에 가서 하면 될 일이지 왜 그거를 굳이 그 발전소에서 수백 킬로를 건너서 여기까지 도심 한복판까지 끌고 들어와서 이 연구를 계속 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저는 더 심각한 문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바는 얼마 전에 일본에서 그 후쿠시마 원전을 직접 관련했던 취재하고 했던 분 이야기에 의하면 폐연료를 발전소 내에서 옆 건물로 옮기는데도 6개월인가 동안 예행 연습을 보상 훈련을 하고 그 과정을 옮겼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고 했을 때 모든 이동 시에 옮기는 작업을 기계가 하는데 로봇이나 기계가 하는데 한 번에 오작동만 해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점검을 하고 옮긴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성질이 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그 폐연료봉을 그 원전을 발전한 그 지역에서 여기까지 옮겨온 과정 자체가 저는 매우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파일럿 프로세싱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연료봉 반입 여부도 명백하게 입장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미 반입된 이 위험물질에 관한 처리 계획도 정부가 분명히 밝혀야 된다. 이걸 그러면 42년간에 걸쳐서 중저준위 폐기물을 경주로 옮기겠다는 정부의 입장인데 그러면 고준위 폐기물장은 구체적인 부지나 대책 마련 예산도 수입돼 있지 않은데 그럼 영원히 우리 유성들이 갖고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이건 곤란하다. 원래 가져온 곳으로 가져가라 이 얘기입니다. 이상.
좀 파일 프로세싱에 대한 얘기가 있겠네요. 주로 그게 새로운 것이 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담보가 안 돼 있다. 또 지금까지 우리 경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또 주변지역법은 이게 단골 메뉴인데 정부가 같은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자치단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적극 개혁해서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반대하는 것이 이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좀 그런 입법 과정에서 좀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는 말씀. 이를 위해서 정치권의 협조, 이런 걸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까지 논의는 그렇습니다. 그 기초로 해서 이제 뒤에 이제 건의라는 형태로 그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1699봉에 대한 대전시의 저장을 인정한다는 얘기가 된다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1699봉에 대한 즉각적인 반출 계획을 수립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송 계획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요. 중저진이 강성을 폐기물을 앞당겨 이송한다는 얘기는 이미 계획이 나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 153만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파이 프로세싱 실험 계획을 비롯한 원자력 안전 대책과 관련 법령 개정은 물론 정부 예상 지원을 정치권과 공개 반드시 이룰 것을 다짐한다. 이건 우리가 하는 얘기잖아요. 건의나 설명서가 좀 많이 한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예산 지원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대전 시민에게 밝힐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이렇게 정치권과 공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인간 정의 합정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치권과 공조하에 반드시 이룰 것을 다짐 이걸 빼고요. 그다음에 정부 예산 지원에 관한 확고한 대책을 대전 시민에게 밝힐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좋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묻는다고 하면 오늘 이후에 대전 이외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핵 연료봉에 대한 대전시 반입을 절대 금지한다는 쪽으로 강하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어디로 옮겨라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안전 대책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일정 기간 그 연구는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예산 지원 받아야죠. 예산 지원 안 받고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우선 더 중요한 것이 이 지구상에서 최초로 우리가 지금 사용 후 핵 연료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시 연구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지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시행해 본 적이 없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연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정말 안전하냐? 이것은 아무도 지금 장담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은 일단 우리 지금 핵연료 연구원에서 지금 원자력 그 연구원에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지원은 우리가 받고 들어가야죠. 대한민국 어디에서 하지도 않는다고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것들은 그 많은 양들을 지금 우리 연구원에 갖다 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지원을 받지 않고 그냥 이거 뭐 이전 뭐 대책을 세워라 뭐 요구만 하고 뭐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번 이걸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일단 확실한 그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유보하거나 폐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안전성이 검증됐다라고 볼 수 없는 이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가 사실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대책을 세우고 뭐 관련 법을 개정하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걸 인정하는 꼴이 된다라고 일단 내용상 보여지고 좀 다르게 견인과 다른 문제지만 이러한 폐연료봉에 관한 안전성의 문제 그리고 파일 프로세싱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들을 갖고 한번 대전시가 세계 원자력 전문가들하고 한번 토론회를 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주민들한테 이런 정부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릴 권리도 있다고 보고요.